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경공격기 FA-50 20대를 페루에 수출하기 위해서 다음 달 페루에서 영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각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FA-52 생산되는 것이 아닌 페루에서 조립 및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2025년부터 1차와 2차로 나눠서 페루가 20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페루의 경우 과거부터 대한민국에 기체를 많이 도입해왔습니다. 2012년 11월 페루는 KT-1 기본 훈련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때부터 단순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루에서 생산 관련 부품 조립부터 기술까지 이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당시 총 20대를 수출하는 사업이었는데 4대는 완제품으로 페루에 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6대의 경우 2015년까지 페루에서 대한민국과 공동 생산을 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이 생산의 경우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라스팔마스 공군 부대에 생산기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훈련기를 개량해서 만든 KA-1 경공격기 및 전술 통제기 또한 페루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KT-1을 도입할 때 기본 훈련기 10대와 KA-1 경공격기 10대를 도입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반제품을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FA-50의 경우 단순 부품의 초기 조립부터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페루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페루가 이번 FA-50을 도입하는 사업에 대한 소문은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5년 2월 페루는 경공격기 사업에 대한 기종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부품과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약 20억 달러로 예상된다는 군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FA-50의 경쟁 기종은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M346, 중국의 L15가 있었습니다. 당시 페루는 KA-1과 KT-1 2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FA-50을 도입하는데 큰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잠잠해졌는데 군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당초 페루와 대외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언론에 알려지는 바람에 체코와 중국에서 견제가 심하게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대한민국과 페루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FA-50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2016년 7월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막혔습니다. 기존 대한민국과 협상을 했던 우말라 대통령의 경우 2004년 대한민국에서 페루 대사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친한파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바뀐 대통령인 페드로 크친스키의 경우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L15가 갑자기 경쟁 상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경 페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크친스키 페루 대통령에게 FA-50 24대를 제안했고 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페루는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이때 더욱 자세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대로 2016 APEC에서 페루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은 페루의 리마 지하철 3, 4호선 사업과 상수도 사업과 같은 인프라 설치, 그리고 FA-50에 대한 도입을 페루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다른 언론에 의하면 페루 정부의 예산상 미라주 2000과 미그 29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페루와 외교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맺었는데 2017년 페루 집중호우 피해 당시 의약품과 생수 같은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페루의 경우
훈련기, 경공격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그 29M2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체급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페루 공군은 총 24대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획득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2021년 10월 페루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T-50, FA-50 수리원을 전시했으며 페루 공군 수뇌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드로 카스티어 페루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부스를 방문했고 KA-50의 개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양해각서를 2024년 7월에 맺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현재 페루 공군의 경우 전술기는 47대가 있습니다. SU-25의 경우 페루가 가장 많이 운용하는 기체이며 총 1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라주 2000P를 12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소련에서 만든 미그 29를 9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도입한 A-37B 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페루 공군력 47대 중 24대를 도입하는 공군력의 절반을 교체하는 큰 사업입니다. 페루의 경우 대한민국의 군수품을 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피스코급으로 명명된 2척의 상륙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륙함은 대선 조선에서 설계하여 인도네시아가 최초 도입한 상륙함입니다. 페루의 경우 이 상륙함을 페루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급 초계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급의 경우 대한민국의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한 경주함을 2016년 페루 해안경비대에 공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순천함을 페루에 공여했습니다. 개량 과정에서 하푼 대함 미사일 발사대를 제거를 한 후 공여되었습니다. 페루 육군의 경우 대한민국 차륜형 장갑차인 K808을 30대 도입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최초 2023년 10월 페루 육군은 트르키예의 아르마 장갑차를 우선 선정했고 2위를 세르비아의 라자르 3위가 대한민국의 K808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마의 도입 비용이 장갑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를 한 라자르 장갑차는 예산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장갑차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고 이 당시 배정된 예산은 페루 차기 호위함 사업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경 K808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페루는 대한민국 장비를 많이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져 FA-50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장비를 더 도입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